부산 일부 지역에서 몇 달 새 수억 원씩 뛰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에 수요가 크게 늘어섭니다. 부동산이 널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 규제해가 내리면 저 올랐다가 또 저 안정화되면 여기가 치솟았다 하면서요. 점점 높아지고 있지. 이러다가 한순간에 자빠지면 큰 코 다치긴데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으면 부산도 규제해달라고 청원이 나왔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 보입시다. 예,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성규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얼마나 뛰었는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게 규제 대상 지역으로 빨리 해달라 이런 청원이 네.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를 얻기도 하고요. 네. 그 시장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그 통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지역이 그 매매 가격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상승률 자체가 그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좀 비교적 높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에 조금 우리가 그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부산 전체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매매 가격이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높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흔히 우리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해수동이니 뭐 해수남이니 또는 연제구나 또 일부 지역에서 그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하는 그런 특정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나머지 올라가지 않는 지역에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일부 특정 지역이 매매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뭐 지금 과거의 도량형인 33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뭐 호가는 지금 13억 이상도 나오는 것이 있고요. 네네. 실제 매매 거래된 가격도 11억 이상 있다는 것들도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네. 집값이 좀 정말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교수님 지난 27일에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네. 이 공시가격이랑 원가가 뭐길래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 우리가 그 부동산을 어떤 종류라든지 갖고 계시면은요, 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세금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재산세라는 보유세, 그리고 그 재산세 한번 내시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세금은 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소위 말하는 정부의 공시된 가격, 이걸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공시가격의 문제는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 비교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상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뭐 6억 내외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이 뭐 자동차세보다 더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그 정부에서 인지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시가격을 시세 기준인 10억대까지는 못 올리지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지금은 현재 6억 정도만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네네. 이것을 9억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 90%를 달성하겠다라고 정부가 보도한 자료가 계속해서 발표가 네. 나오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아파트 뛰는 아파트들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면은 공시가격은 조금씩만 오르는데 이제 호가나 뭐 이런 매매 가격들은 갑자기 그냥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 90%까지 반영된다면 이제 보유세를 그만큼 많이 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공시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만약에 아파트가 폭락한다. 그럼 그것도 이제 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아파트가 폭락하더라도 지금 네. 그 폭락한 아파트들도 원래 가격을 공시가격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년 그 90%대를 올리는데 그 90%대에 올라간 금액이 계속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시가격도 같이 떨어져서 90%에 맞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절반이 떨어져서 5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일 때는 90%면 9억인데 만약에 절반이 떨어져서 5억일 때는 4억대 정도만 해당되더라도 90%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자연스럽게 그
그 9억짜리가 예, 예. 4억에 떨어진 것에 따라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예, 그래서 예. 사실상 90%에 맞춘다는 것이 매년 공시가격 변동에 의해서 조금 그 90%에 해당되는 절대 금액치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네. 만약에 한 4억이에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한 3억 정도 한단 말이죠. 90%가 채 안 됐죠. 네. 그런데 이제 90%까지 올리면 본인 아파트가 안 오른 분들도 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금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예 네. 따라가 붙어가지고 뭐 보유세 내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표가 안 났어. 당장 네. 그거부터가 좀 궁금해요. 부산이 진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의 뭐 묶일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예. 일단 뭐 지금 보도에 나온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 수치상의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으로 묶일 가능성은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그 특정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묻는 것들은 수치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성적인 판단, 즉 그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시장 보궐선거가 남아져 있는 그렇죠. 상태이고요. 또 한 번 지정을 했다가 해제한 지역을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정될 가능성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예. 그 해당 지역을 어떤 지역을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매우 구체화되고 과거보다는 좀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지금 해수동, 연제구 남구, 또 기장군, 부산 진구 이렇게 넓은 범위로 묶었다라고 하면은 예예. 이제는 해수동 지역에서도 특정 동 지역에서 한정돼서 예예. 그 규제 지역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은 많지만 그 지정 범위는 과거보다는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예예. 예상보다 그 지정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뭐 대전 묶고 청주 묶으니까 바로 이제 부산 풀자마자 뭐 부산이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뭐 해운대 내에서 어떤 동을 묶어요. 뭐 수영 내에서 어떤 동을 묶습니다. 그럼 그 옆 동네에도 또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 네. 그 분명히 지금 우리 뭐 김동연 부장님 그 너무 뭐 이제 부동산 잘 알고 네, 계시니까 그냥 아나운서로 저한테 해주십시오. 네. 부끄럽습니다. 너무 그 잘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상태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특정 지역 해수동 지역에서도 특정 동 지역을 제가 규제적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정되지 않은 해수동이나 다른 연제구 남구 다른 동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옮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또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또 가격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 또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또 반대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예예. 그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두고 무작정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이 좀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고민에서 무슨 시장 보궐선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뭐 민주주의 정부고 또 표 계산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네. 전체적으로 그 뭐 지금 그 정성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이 말씀드렸던 바처럼 우리 부산 지역 규제 지역 재지정을 두고 아마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교수님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종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래 되면은 서민하고 중산층에 타격이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째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60%에 해당되는 가구는 자기 집을 갖고 있고요. 예. 40%에 해당되는 가구는 아직까지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집을 한 채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갖고 계신 분은 무주택자분보다 좀 낫지 않나, 상황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되지만 무주택자보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부담 능력이 더 높다라고 보고
그 부담 능력에 해당되는 일부 금액을 지금 세금으로 부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들은 뭐 우리 조세 형평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긴 하지만 네네. 이 집을 낮은 금액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집값과 관계없이 그 세금을 계속해서 좀 납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예. 그 적은 금액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한 7, 8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공시가격 90% 현실화가 바로 내년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올려서 10년 동안 그 90%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이 막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15억 이상,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한 20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의 분들은 90%대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주택자분들은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낮으신 분들도 부담은 되지만 10년이란 기간을 두고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매매 가격만 얘기했는데 전세 가격도 지금 요동치고 있다. 지난번에 왜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부산에도 이제 전세난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여쭤봤을 때 이게 교수님께서는 부산은 아직까지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 뭐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가 경신했어요, 전세값이. 예. 그 지금 뭐 입주 물량만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산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새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아파트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까지 입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산 전역에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그런 전세난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현상을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서울과 수도권처럼 전세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이전 수요가 일어나는 지역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4년 동안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세입자들이 그 활용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들이 4년치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그다음에 새 아파트 기준으로 4년치의 세입자에 대한 계약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올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국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부산 지역의 전세 가격은 최소한 내년도 정도까지는 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은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네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뭐 물량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특정 지역에서 전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지역 주변에 철거 등으로 인해서 이전 수요가 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집주인이 4년치의 월세 내지는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신규 전세 계약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를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주거를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전세값을 그렇게 올려도 4년치다 이렇게 해도 세입자가 또다시 의리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집 전세값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제 계약 청구권에서는 안 그러면 이제 본인 집주인이 이제 들어가서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과도기라고 말씀은 하지만 좀 전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국회 그 예산 연설회를 보면은 그 전세 문제를 또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40%에 해당되는 가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뭐 우리 부산 지역
일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그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이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전세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전세 대책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정적인 전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뾰족한 게 없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표준 임대료를 정하고 표준 임대 기간을 정해서 지금보다 계약갱신에 대한 것들을 4년에서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를 정말 딱 법으로 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올리게 하겠다. 이러한 좀 극단적인 대책까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아마 또다시 어떤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좀 강제적으로 또는 관련 규정으로 이렇게 좀 명시하려고 하는 대책들은 다음 그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일단 이 전세 대책에 따른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바른 방법 중에 하나는 빨리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공급량이 우리 부산 지역은 아직까지 조금 그 입주 물량 기준으로 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전세난은 좀 덜 될 수 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집이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최소한 몇 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몇 년 기간 동안에 전세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에 따른 한계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였습니다.